네, 안녕하세요. 네, 이베리아 알릴레오 100회가 되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또 하나의 소중한 음,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00회까지 올 줄 모르고 2019년도 한 1월경에 시작해서 지금 약 1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13개월 지난 오늘 현재 시점에 그래서 100번째 동영상을 제작하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어,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댓글 달아주셔서 격려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앞으로도 뭐 200회, 300회 계속 이렇게 나가는 그런 하나의 컨텐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또 나름 컨텐츠에 대한 기획을 좀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100회는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가 행렬에 대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로 본다면 벡터, 팩터, 매트릭스 요 세 번째고요. 오늘 가능하면 끝내려고 합니다. 물론 행렬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저희는 뭐 그렇게 되면 그건 수학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다른 혹시 유튜브나 찾아서 요 행렬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요 행렬에서요 연산인데 연산 중에서 요 행렬의 곱셈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단위 행렬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역행렬, 요 전체 행렬 요 부분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더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현재 시점에서는 직접 이렇게 제가 필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요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렬의 곱셈이 되려면 두 개의 행렬이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요 저희가 이제 행렬에 대해서 조금 배운다면 요 대문자 행렬의 이름은 대문자로 하고요. 그 행렬의 표시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렬의 표시는 그래서 저는 요 가로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점선은 없지만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행이 두 개, 열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2 by 2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요 안에 있는 거를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엘리먼트. 원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 원소는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소문자로.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겠고요. 여기도 다 A, A, A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 숫자가 들어가는데요. 행열에서는 행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가 1행이기 때문에 여기가 1행이죠. 여기는 2행이고요. 여기는 1열이고요. 여기는 2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행이 먼저입니다. 행 번호가. 그래서 A1, 그 다음에 열 번호가 입니다. 여기가 A11. 그래서 A11이 되고요. 여기는 1행이니까 A1, 그 다음에 열은 2가 되겠죠. 그래서 A12가 되고요. 여기는 2행이니까 A2가 오고 여기가 1열이니까 2, 1이 오고요. 여기는 2행에 2열이니까 여기가 뭐가 오냐면 2, 2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행렬 2x2라고 한다면 A11, A12, A21, A22 이렇게 원수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행렬의 곱셈이라는 거는 두 개의 행렬이 있어야지 곱셈이 되겠죠. 그래서 A 행렬이 있고 B 행렬이 있다면 이렇게 이제 곱하기 표시입니다. 곱하기 표시인데 여기서 이제 곱하기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호로 쓴다면 여기가 이제 행의 개수거든요. 이거는 행의 개수고요. 이거는 열의 개수거든요. 그래서 행을 의미하는 게 이제 로우죠. 로우고요. 그다음에 열이 칼럼이니까 C입니다. C. 여기 곱하기가 되는데 여기도 이제 앞에 있는 A 행렬과 B 행렬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all1 여기 C1 이렇게 놓고요. 여기는 all2 by C2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거 소문자입니다. 그럼 행렬의 곱셈이 되려면 뭐가 전제 조건이 되냐면 요 앞에 있는 열의 개수랑 요 뒤에 있는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C1과 이 all2가 같아야지만이 행렬의 곱셈의 조건이 됩니다. 네, 이걸 만족하면 만약에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행렬의 곱셈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이 행렬의 어떤 행렬의 모양을 띠는지 그 쉐이프, 최종적인 쉐이프 보면 뭐가 되냐면 다른 색으로 요거하고 요거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all1 by C2라는 요 행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행렬의 곱셈이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간단한 거로 하고요. 일단 기호로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행렬은 이렇게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A11, A12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1 by 2 행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본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all 1이 되고요. by 2가 뭐가 되냐면 C1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행렬이 하나 있다고 하고요. 자, 이제 B 행렬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은 두 개고 열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가 되냐면 B11, B2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가 되냐면 2 by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뭐가 되냐면 all 2가 되고요. by C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곱하기가 되냐라는 거 보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됩니까? 1 by 2가 되고 여기는 2 by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건이 있었죠.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C1이고요. 이게 all2가 되죠. 같죠. 이 같으니까 행렬의 이제 곱셈을 할 수 있고요. 이 최종적인 결과는 뭐가 되는 겁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여기가 되는 거죠. 최종적인 결과는 1 by 1이 되는 겁니다. 1 by 1. 자, 그러면 이거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되냐면 A11, A12.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B11, B2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행만 갖는 거를 또 뭐라고 하냐면 행 벡터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 하나의 열만 갖는 행렬을 뭐라고 하냐면 열 벡터라고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가 곱셈이 되는데 이 곱셈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인덱스, 요 행에서 인덱스를 본다면 얘가 이 첫 번째 있고, 여기 두 번째 있죠. 요 행으로 본다면요. 여기에서 이 열을 본다면 얘가 첫 번째고요. 여기 두 번째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첫 번째 있는 거랑 첫 번째 있는 거랑 곱해요. 네, 그 다음에 더하기 하고요. 두 번째 있는 거랑 두 번째 있는 거랑 곱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된전 계속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순서랑 같은 순서랑 요 같은 순서랑 곱한 다음에 각각을 더한다. 이게 이제 행렬의 중요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곱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A11, B11이 되겠고요. 더하기 두 번째 거랑 여기 두 번째 거랑 해야겠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A12, B21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요거 만약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멈추고 필기해보고 멈추고 필기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가서 그러면 저희가 좀 전에 했던 거 뭐 예를 들면 1,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B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B. 그럼 여기도 행렬을 보면 쉐이프로 먼저 보면 1 by 2 매트릭스고요. 여기는 2 by 1 매트릭스죠. 그래서 여기가 C1이고요. 여기가 R2가 되겠죠. 같죠. 같으니까 행렬의 연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쉐이프는 요거가 되는 거죠. 1 by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써보면 여기가 1, 2가 되죠. 곱하기 여기는 3, 4가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는 1 by 1이니까 이거가 되겠죠. 행 하나, 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값이 과연 어떻게 계산되냐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뭐라겠죠? 여기 첫 번째 거, 여기 두 번째 이렇게 써놓고요. 처음에는 여기 열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랑 첫 번째 거랑 곱하니까 뭐가 돼요? 1 곱하기 3이 되겠죠. 더하기 두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그러면 2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3 더하기 8 돼서 여기가 뭐가 오냐면 11이 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손으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손으로. 나중에 이제 얼로 할 때는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초반에 이제 행렬 공부하실 때는 손으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기호를 쓴다면 A는 A11, A12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1 by 2가 되고요. 이번에 비행렬은 2 by 2를 놓겠습니다. B11, B12, B21, B22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2 by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A 곱하기 B 이 행렬의 곱셈이 되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쉐이프를 잘 보시면 돼요. 1 by 2, 2 by 2. 그래서 여기는 C1과 여기는 R2가 같죠.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은 가능하고 이 최종적인 쉐이프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쉐이프는 나중에 보면 1 by 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써보면 A11, A12 곱하기 여긴 B11, B12, B21, B22 이렇게 되고요.
그럼 최종적인 쉐이프는 아직 뭐죠? 최종적인 결과는 모르겠지만 이 모양이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죠. 하나의 행에 열이 두 개 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요 최종적인 결과가 뭐 C라는 이름을 행렬의 이름을 준다면 최종적인 결과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요? C11, C12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십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은 과연 어떻게 구하고 여기 있는 값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렇게 보면 이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요 1이 보이잖아요. 이게 행 번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행렬의 행 번호 요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뭐냐면 열이죠. 열. 그러면 뒤에 오는 행렬의 열을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행렬의 1행, 뒤에 오는 행렬의 1열. 요거에 아까 그냥 보셨던 그 계산을 해서 이 자리에 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해줘.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죠. 요 열 입장에서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죠. 그러면 행렬의 곱셈 아까 배웠던 것대로 어떻게 해요? 네, 같은 것끼리 곱하니까 여기 같은 위치죠. 그래서 A11 곱하기 B11 플러스 요거 두 번째 A12 곱하기 B21 이런 식으로 요 결과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요 C12 요 값에 오는 거는 뭐냐면 이 앞에 행렬에서는 1행 1이고요. 뒤에 오는 행렬 요거죠. 요거 행렬에서 요거는 뭐냐면 두 번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 행렬과 요 열관에 아까 같은 계산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것도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죠.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죠. 그럼 이번에 요 자리에 오는 거 뭐가 되냐면 첫 번째니까 A11이 되고요. 곱하기 B12 플러스 A12에서 B2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이 단위 행렬인데 잠깐 추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A는 네, 이렇게 해놓고요. B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A 곱하기 B는 여기는 1 by 2, 여기는 2 by 2.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되죠. 이 최종적인 결과는 1 by 2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C로 놓는다면 C는 1 by 2 이런 행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이렇게 돼 있고요. 곱하기 1, 2, 3, 4라고 한다면 C에 오는 거는 이렇게 해서 좀 큼직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 자리가 지금 C11이고요. 여기 C12가 되겠죠. 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해하시기는 저는 그렇습니다. 요 1이 뭐냐면 요 앞에 행렬의 행번호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1행이 되는 거고요. 요 뒤에 오는 1은 뒤에 오는 행렬의 열, 이게 1열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행렬의 곱셈, 처음에 이제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도 첫 번째 거랑 첫 번째니까 여기 뭐가 되냐면 1 곱하기 1 플러스 여기 두 번째 거랑 여기 두 번째 거, 여기는 2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7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12라는 건 요 앞에 있는 1이 뭐냐면 앞에 행렬의 행번호죠. 그래서 이거 똑같이 여기는 하나의 행밖에 없으니까 이거고요. 그다음 여기 오는 거는 두 번째 열이라는 거죠.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 예, 그래서 같은 위치끼리. 이번엔 뭐가 되냐면 1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플러스 2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2 플러스 8. 그래서 10이 되는 거죠. 이제 최종적으로 쓴다면 여기 뭐가 되냐면 7, 이렇게 10.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더 복잡한 것도 뭐 시간만 조심해서 이렇게만 한다면 풀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사이즈가 커진다면 사람이 하기는 벅찬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컴퓨터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행렬의 곱셈이 돼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에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이 a 곱하기 b라는 거랑 b 곱하기 a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가 이런 거는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 이런 거는 성립은 합니다. 물론 빼기도 있고요. 그렇지만 행렬의 곱셈에서는 이 부분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제 단위 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단위 행렬 들어가기 전에 이 정방 행렬이라는 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정방 행렬. 그래서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정방 행렬이라는 거 뭐냐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거를 정방 행렬이라고 합니다. 정방 행렬. 그러면 단위 행렬은 항상 정방 행렬입니다. 그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습니다. 그리고 단위 행렬은 보통 이렇게 대문자로 행렬의 이름 자체가 이제 대문자고요. i로 합니다. 이 아이덴티티의 약자인 i로 놓고요. 그래서 여기가 2 by 2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요 대각선에 요게 이제 대각선이거든요. 이 대각선에 있는 값은 이쪽이 대각선이죠. 이 값은 항상 1로 채워지고요. 그 대각선 아닌 나머지 값들은 다 0으로 채워지는 거. 이런 걸 단위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I 3 by 3라고 한다면 행이 3개 존재하는 거죠. 열도 3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대각선이라는 건 이쪽을 얘기합니다. 요거. 여기에 값이 요 대각선에 있는 값이 뭘로 채워진다고요? 1로 채워지는 거죠. 여기는 값이 나머지는 뭘로 채워지냐면 0으로 채워지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단위 행렬의 특징은 뭐가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행렬의 곱셈이 된다면 a 곱하기 단위 행렬은 단위 행렬 곱하기 a 이게 이제 교환 법칙이죠. 이게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어떤 행렬 곱셈만 된다면 이 단위 행렬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해도 자기 자신이 됩니다. 정말이냐?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를 2x2라고 해본다면 A11, A12, 그 다음에 A21, A22가 되죠. 그럼 곱하기 여기는 2x2, 그래서 1, 0, 0, 1이 됩니다. 여기 2x2죠. 여기도 2x2입니다. 그러면 요거랑 같죠. 최종적인 결과는 뭐가 되냐면 요거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으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 최종적인 모형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를 C라는 행렬을 한다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C11이라는 요 엘리먼트 이름이 되겠죠. 여기는 C12, 여기는 C21, 여기 C22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 자리에 오는 건 뭐라고요? 요 앞에 있는 행렬의 행번호죠. 첫 번째 행. 그다음 요 뒤에 오는 일은 뭐냐면 뒤에 오는 행렬의 첫 번째 열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아까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첫 번째 거랑 첫 번째 거. 그러니까 A11이랑 1이랑 곱하면 결과적으로 A11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요 A12랑 0이랑 곱하니까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A11이 됩니다. 그러면 C 요 자리에 오는 건 뭐냐면 C12니까 여기가 행번호는 같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열 번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랑. 그래서 얘랑 이런 행렬의 곱셈을 하는 거죠. 그래서 A11과 0이랑 곱해지니까 0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A12랑 1이랑 곱하니까 여기가 A12가 되죠. 그래서 얘가 A1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C21이니까 C2, 요 2가 뭐라겠죠? 앞에 행렬의 행번호죠. 행번호 2가 되고요. 뒤에는 열번호, 요거죠. 그래서 요거 간에 행렬을 곱셈하면 이 첫 번째 거랑 첫 번째 거랑 하니까 A21이 되죠. A21 플러스 A22랑 0이랑 곱하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A21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C22니까 앞에 행번호 2, 뒤에 열번호 2 이거랑 하는 거죠. 그래서 A21과 0이랑 곱하니까 0이고요. 그 다음에 A22랑 1이랑 곱하니까 A22가 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A22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 뭐냐면 A11, A12, A21, A2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렬의 곱셈만 된다면 어떤 행렬과 단위 행렬의 곱셈은 항상 자기 자신 이제 A라고 한다면 A 행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위 행렬이 가지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위 행렬을 했고요. 이번엔 역행렬로 가겠습니다. 요 역행렬 어렵고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얘도 이 조건이 있는데 역행렬이 있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행렬은 항상 뭐냐면 정방행렬입니다. 정방행렬에서만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행렬식 디터미넌 디터미넌트라고 하는데 요게 0이 아니어야 됩니다. 행렬식의 값이 0이 아니어야 해요. 아니어야 돼. 자, 그래서 요 A라는 행렬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A 행렬을 A11, A12, A21, A22라고 한다면 자,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역행렬은 또 어떻게 하는 거냐면 A의 인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보통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A 한 다음에 위에다 마이너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역행렬입니다. 이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첫 번째 정방행렬이죠. 여기 2×2니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으니까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죠. 정방행렬이니까 첫 번째 하고요. 그럼 디터미넌 행렬식이라는 건 뭐냐면 행렬식은 2×2 같은 경우는 간단한데요. 이 행렬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A11 곱하기 A22 요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준다. 요번에 이렇게 대각선입니다. 요쪽의 대각선입니다. 요쪽의 대각선. 그래서 이걸 곱합니다. 그래서 A12 곱하기 A21 이 값을 행렬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뭐가 아니라는 게 확보가 돼야 되냐면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이제 저 조건을 만족한다면
A의 역행렬, A의 인버스 매트릭스로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 행렬식분의 A11 곱하기 A22 요 마이너스 A12 곱하기 A21 분의 1 행렬식 분의 1이 되고요. 요거랑 요거랑 바뀝니다. A11 자리랑 A22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뭐가 되면 A22, A11 이렇게 바뀌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A12, A21 요거는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공식이거든요. 그럼 이거가 이렇게 되는 과정을 또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 같은 걸 해서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한 4개 만들어 미지수 4개, 예, 연립방정식 4개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예, 보여드릴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나중에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가 예를 들면 1, 2, 3,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정방행렬이냐라는 거죠. 여기는 2 by 2니까 이건 뭐예요? 정방행렬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만족했고요. 두 번째 행렬식이 0이 아니냐라는 거죠. 행렬식은요. 다시 한번 해보면 요 대각선입니다. 요 대각선. 그래서 1 곱하기 4고요. 마이너스 요 대각선입니다. 요 대각선. 그래서 2 곱하기 3이 되죠. 그럼 뭐가 돼요? 4에서 6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2죠. 이 마이너스 2는 0이 아니죠. 그러니까 행렬식이 0이 아니니까 저 A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공식에 근거해서 저희가 해본다고 한다면 빨간 걸 해볼게요. A의 역행렬은 뭐가 되냐면 행렬식분의 1 돼 있죠. 이게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자, 여기는 아까 요 2하고 4하고 위치가 바뀐다겠죠. 그래서 여기가 4,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2, 3은 위치가 똑같은데 부호만 이렇게 바뀐다겠죠. 요게 A 행렬의 역행렬이 됩니다. 이거는 뭐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요게 이제 각각에 들어가서 각 엘리먼트 위치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1.5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가 되냐면 이 A 행렬하고 이 역행렬하고 곱하면 뭐가 되냐면 이 단위 행렬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역행렬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갔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요. 역행렬이란 건 뭐냐면 어떤 행렬에다가 네, A라는 행렬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하면 이 단위 행렬이 되냐라는 겁니다. 요걸 만족하는 행렬이 있다면 그거를 A 행렬의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숫자라고 한다면 마치 1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3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면 1이 되는가? 그러면 요 네모는 뭐가 됩니까?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요 네모를 역수라고 하잖아요. 역수. 3의 역수라고 하잖아요. 역수. 그래서 일반 숫자의 역수 같은 개념이 이제 행렬에서의 행렬 쪽으로 한다면 그 부분을 뭐라고 하냐? 역행렬이라고 한답니다. 역행렬. 네. 그래서 이런 역행렬을 구할 수 있으면 나중에 이제 뭐죠? 저희가 미지수 구할 때 저희가 직접 연립방정을 푸는 게 아니라 이제 행렬로 하게 되는 거죠. 컴퓨터는 행렬 계산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도 잠깐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치 행렬입니다. 전치 행렬. 전치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A 행렬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A11, A12, A21, A22, 그 다음에 A31, A32. 그러면 3 by 2라는 행렬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전치 행렬이라는 건 요 A 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문자 T 이렇게 합니다. 예, 트랜스포즈. 그래서 이건 뭐냐면 행과 열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꼭 정방 행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게 다 되죠.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면 이 열이었던 게 행으로 바뀌고 행이었던 게 열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요 열이 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A11, A21, A31. 요 열이 행으로 바뀝니다. A12, A22, A32. 여기 뭐가 되냐면 2 by 3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전치 행렬은 그 행렬의 곱셈을 하기 위해서 이 쉐입, 저 뭐죠? 그 행렬의 곱셈이 되려면 그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뒤에 오는 행렬의 행, 요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행렬로서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행렬의 곱셈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원 데이터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행렬의 곱셈을 하고 싶을 때 예, 그러면 이런 전치 행렬, 이 행과 열을 바꿈으로써 네, 행렬의 곱셈이 가능하도록 예, 한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데이터 유지할 때는 행렬의 곱셈이 이제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원데이터는 그게 이제 관리하기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행렬의 곱셈을 위해서는 이게 이제 행과 열을 바꿔줘야지만이 이제 그 아까 그 행렬의 곱셈의 조건을 만족시켜서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최소한의 이제 행렬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행렬 파트를 좀 더 예, 뭐 좋은 책이라든가 예, 유튜브 아직 제가 검색 못 해봤는데요. 네, 거기서 좋은 강의 있으시면 예, 거기를 통해서 행렬에 깊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더 가려면 예, 그 행렬에 대해서 이렇게 예, 행렬 모양으로 많이 설명하거든요. 네, 예, 그럴 때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네, 그런 관련된 책이나 강의 들을 때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어를 이용해서 네, 이 부분을 실습해보고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이고 제가 실수했군요. 여기 행렬의 덧셈인데 네, 왜 안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행렬의 덧셈과 뺄셈이고요. 자, 이제 이 행렬의 곱셈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A alt 마이너스 매트릭스 1 콜론 2 카마 n 로 이퀄 1 그 다음에 n car 이퀄 2 그래서 A 이렇게 보면 1행 2열을 갖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 행렬은 네, 매트릭스 1 콜론 4 네, 그 다음에 n 로 이퀄 2 그 다음에 n car 이퀄 2 그 다음에 by row 이퀄 true로 해주면 얘는 행 먼저 들어가죠. 그래도 p 해주면 이런 행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곱셈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퍼센트 스타 퍼센트가 있습니다. 이게 어에서 말하는 행렬의 곱셈이 되겠습니다. 다른 걸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A 퍼센트 스타 퍼센트 B 그래 컨트롤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보여줬던 그 계산이 됩니다. 요거 이제 이거는 당연히 이제 에러가 나겠죠. 네, 왜 안 맞잖아요. 네, 네 조건에 행렬의 곱셈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요 행렬의 사이즈가 크더라도 예,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어쩜 사람은 불가능한데 컴퓨터는 예, 가능하겠죠. 네, 물론
컴퓨터 상이 더 좋으면 훨씬 더 큰 행렬의 구조를 계산하겠죠. 자, 이게 이제 행렬의 곱셈이 되겠고요. 자, 저희는 이제 3.7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역행렬입니다. 역행렬. 네, 그래서 인버스 매트릭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거는 solve, 뭐 발음이 solve 또는 졸브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해당된 행렬을 넣어주면 그 아까 정방 행렬이고 네, 그다음에 그 행렬식이 0이 아닐 때 그런 거라고 한다면 되죠. 그럼 이번엔 다시 A를 만들어 보면 매트릭스 1 콜론 4 n 로우 equal 2 그다음에 n car equal 2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죠? 2 by 2니까 정방 행렬 1과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2 이건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존재하냐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면 네, solve라고 오늘 발음하게 solve에 A라는 행렬을 넣어주면 바로 역행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파워포인트 했던 요 계산이 바로 되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행렬과 네, 요 역행렬과 곱하면 뭐가 되냐면 단위 행렬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대각선은 1이고 나머지 0으로 채워지는 거. 왜냐면 어떤 행렬에다가 어떤 역행렬을 곱하면 단행렬 되는 게 아까 그게 이제 역행렬의 조건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전치 행렬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즈 매트릭스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뭐냐면 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라는 함수에다가 이 매트릭스를 매트릭스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A를 만들어 보면 네. 그래서 매트릭스 이번에 1 콜론 6 네, 그 다음에 n 로우 equal 3 n car equal 2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행렬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 4, 2, 5, 3, 6 이렇게 3 by 2 행렬인데요. 자, 이또 소문자 t에 a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열이 행으로 바뀌고요. 두 번째 열이 네, 또 두 번째 행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행렬이 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한다면 저희 이제 세 번째 요 행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보면 행렬의 개념은 행과 열로 되어 있고 하나의 데이터 유형만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주로 숫자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숫자가 있어야지 계산이 되니까요. 행렬을 만드는 건 세 가지 방법 all bind, c bind 여기다는 각각의 벡터를 넣어주면 행 기준으로 또는 열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에 벡터를 넣어주면 행의 수 여러 개수 넣어줘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속성에는 7가지가 있었죠. 행의 개수, 열의 개수, 행의 이름, 열의 이름, 그 다음에 차원, 차원의 이름, 그 다음에 엘리먼트의 개수 이런 게 있고요. 인덱스는 행의 인덱스, 그러니까 1행, 2행, 3행 이렇게 간다는 거고요. 또 열의 인덱스가 있죠. 1열, 2열, 3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슬라이싱이라는 거는 요 행렬에다가 대괄 하고 요 카마가 오는 거죠. 이 대괄의 카마가 올 때마다 차원이 하나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카마가 온다는 건 2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내가 잘라내고 싶은 그 행의 인덱스, 뒤에는 열의 인덱스 하시면 되겠고요. 또 행렬의 연산에는 덧셈, 뺄셈이 있습니다. 덧셈과 뺄셈이 있는데 이 쉐이프, 즉 행의 개수, 열의 개수, A가 가는 행의 개수, 열의 개수, B가 가는 행의 개수, 열의 개수 이게 동일해야지만이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뺄셈, 각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합니다. 좀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행렬의 곱셈이라는 거는 그 조건을 만족해야겠죠. 그럴 때 어떻게 이제 곱셈하는지 보셨고요. 이 단위 행렬은 정방 행렬이면서 대각선 요쪽 요 방향으로 대각선의 값들이 1로 채워지고 나머지 다 0으로 채워지는 걸 단위 행렬, 역행렬은
정방 행렬이고 행렬식이 0이 아닐 때 예, 어떤 행렬에다가 네, 역행렬을 곱하면 네, 그 단위 행렬이 되는 어떤 행렬에 A라는 행렬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게 하는 이런 행렬을 역행렬. 그다음에 전체 행렬은 행과 열을 바꾸는 부분,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전체 행렬까지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는 요 행렬 매트릭스에 대한 거를 끝내겠습니다. 다음에서는 101에 102에는 이제 array, data frame, list 이런 부분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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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1년 사이에 1100명의 구독자가 넘었고요. 1000시간 이상을 시청해 주셨고요. 네. 14,000이 넘는 조회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뜨거운 네, 사랑이라고 할까요? 네, 반응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걸 받아서 네, 네, 저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고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가 되도록 노력하고 더 다양하고 더 쉽고 더 유익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음에 101회째에 여러분들 반응이 있으면 라이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브. 그래서 아니면 제가 줌 같은 걸 해서요. 혹시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시간 되시고요.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